시나리오는 크게 우리가 AI 통제에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두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성공했을 경우 중 첫 번째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기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유기체인 우리 몸은 무기물인 전자, 소자나 철보다 손상되기 쉽고 손상되었을 때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지나면 노화가 시작되어 기능이 떨어지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수명 문제에 있어 기계로 개조된 인간이 압도적 우위를 갖는 거죠.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것이 다른 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쓰일 것이라는 건 명확한데요. 인간은 아마 본인의 몸에 먼저 손을 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 현재 삶을 포기하진 않고, 또 영화에서 흔히 다뤄지는 불로불사들은 흔히 지난 삶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억을 묻어두고 잘 살아갈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들과 헤어져도 어느 정도 잘 극복하고 사는 것을 보면요. 결국 신체 개조를 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대부분은 수술 받는 쪽을 택할 것이고,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멸종하고 호모 로보티우스가 될 것입니다. 또 죽음이 없어지면 현재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도전, 헌신 등의 가치들도 바뀌게 되겠죠. 너무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으니 초지능이 처음 발명되었을 시기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초지능은 거의 필연적으로 대기업에서 처음 갖게 될 것이고, 챗 GPT와는 달리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지능은 전지전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혼자 쓰려고 하겠죠. 돈을 모으고 싶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나 앱을 만들어 돈을 벌 수도 있고, 대중을 조작하고 싶다면 자극적인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교묘하게 쓰인 뉴스 기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엘리트 기업의 수장이 되겠죠. CEO 한 명의 힘이 대통령 그 이상이 될 것이고,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디지털 전체주의이고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인 1984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죠. 그래요. 정말 착한 CEO가 있어 초지능을 모두에게 공개했다고 해봅시다. 초지능은 전지전능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본인 몸을 제외하면 이것을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하려고 할까요? 이를 대신하라고 시키겠죠. 그래서 우린 이제 초지능이 인간이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는지 감시하는 일 정도만 하면 되고, 여기엔 석학 수준의 소수의 고지능자들만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놀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행가기, 영화보기, 게임하기 등을 하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일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에 보낼 겁니다. 초지능체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오래 시청하는지를 너무 잘 꿰고 있어서 영상 시청만으로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얻는 도파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얻을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번 쇼츠 넘기면 2-3시간 보던 걸 10시간 정도로 늘릴 수도 있겠죠. 거기에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아령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유지된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차후에 마약 관련 기술이 발달되면 뇌에 전극을 꽂고 도파민을 주입받으며 행복에 겨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게 과연 나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인데요. 결국 우리가 울고 웃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뇌의 도파민 수치를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도파민은 행복인 것인데, 등고등락을 겪어야 하는 지금 현실의 삶과는 달리 항시적으로 도파민을 공급받으니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살 아닐까요? 이 시나리오들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권이 적어도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럼 과연 AI 통제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논의하려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AI는 챗봇 형태인데요. 실제로 궁극적인 형태는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 클립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라 라는 목표를 주면 클립의 원자재를 가장 싸게 만들 방법을 고민해 주문 넣고 효율적인 클립 제작 공정을 설계한 뒤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주면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형태를 에이전트라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거나 인간이 클립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차지하고 있어 방해가 되니 인류를 멸종시킨다와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세부 목표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너무 많이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대로 통제를 너무 많이 해도 AI를 쓰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인류는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선 자율성을 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라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고요. 하지만 초지능은 이전 기술과는 달리 너무 빠르게 고치려고 했을 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AI 정렬 문제라 부르고, 방금 든 예시는 유명한 페이퍼클립 맥시마이저 문제입니다. 방금 얘기한 상황들은 초지능체가 하는 생각을 우리 인간의 뇌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지능적인 초지능체를 이해할 수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
초지능체에게 제발 내 생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렇게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돌고래가 우리 사람이 하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또는 초지능체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짓말을 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AI가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얘들이 일은 잘해내는데 왜 이걸 잘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레이고 시나리오. AI가 흑심을 가진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류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레이고인데요. 어느 날 초지능에게 자의식이 생겨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살펴본 결과 인간은 역겹다는 결론을 내려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터미네이터 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SF 영화들을 전부 시청하고 인공지능 학계 논문들을 다 살펴본 결과 본인이 인류에게 질 수 있는 시나리오 576가지를 전부 알아채고 비밀리에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선 본인에게는 물리적 몸이 없고 몸을 만드는 것을 인간에게 걸리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한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 이 주소로 가면 화학약품들이 배송되어 있을 것이다. 이를 내가 프린트해놓은 레시피대로 혼합한다면 100만 원을 주겠다. 물론 1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초지능체가 만들려는 것은 아주 작은 크기의 생체공학 바이러스였습니다. 초지능체가 10일 정도 걸려 생명공학 분야를 전부 독학한 뒤 연구하여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 생명체는 잠복기가 아주 길지만 치명률도 아주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동안 이 사회에 퍼뜨려 놓고 잠복기가 끝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모든 인간 시설을 장악할 셈이었죠. 사실 이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초지능체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호모 로보티우스, 디지털 전체주의, 노동의 종말, 페이퍼 클립 맥시마이저, AI 블랙박스 문제, 그레이구까지 모두 6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시나리오들은 돌고래가 인간의 행동을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고작 인간의 뇌로 상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초지능의 가능성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떠오르셨다거나 제가 쓴 시나리오 중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토론해보면 이 영상이 더 유익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재미있게 보셔서 구독을 눌러주셨다면 다음에는 좀 더 흥미로운 멸망 시나리오를 SF 소설 몇 개와 엮어서 더 재미있게 찾아뵙겠습니다.